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네오경제 오프닝 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가가 지금과 과거와 같은 그런 장이 아닌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시간을 함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신 토크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외신 살펴봤는데요.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 50세 이상 대상 코로나19 백신을 4차를 맞아라, 좀 접종을 권장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그러게요. 주위에 지금 이 오미크론, 코로나 저희 직원 같은 경우도 거의 60% 이상이 지금 걸리면서 상당히 저 같은 경우도 어디를 피해 다녀야 될지 상당히 좀 공포스럽습니다. 50세 이상 오미크론 19 백신 4차 접종까지 이제 권장하겠다. 부스터샷이 끝났는데 이제 4차 접종. 상당히 이런 점들은 일부가 이제 항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차까지 접종을 하겠다 이런 점들인데 아무래도 나이 이런 쪽을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모더나 주가도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내용들 이제 오미크론에 의해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과연 어디까지 이런 파급 효과가 클 것까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대비책을 내세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 봐서 이런 점들이 좀 빨리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좀 경기적인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조금 더 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안보 화두가 된 러시아 침공 이야기입니다. 미국은요, 이런 해답을 수소로 조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퀘스천 마크가 나오게 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상당히 좀 잘못됐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40% 이상의 천연가스, 유가를 이제 수입을 해서 제조업을 만들었던 유럽, 특히 독일 이런 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번을 통해서 미국산 천연가스, 미국산 셰일가스를 쓰자 이런 쪽인데 물론 다른 쪽에서는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점들이 이전에도 유럽 쪽에 가서 이제 러시아 것만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좀 많이 써라라고 했던 트럼프 시절을 한번 상기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게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를 쓰자 이런 쪽이고 특히 친환경 스탠스가 상당히 앞당기고 있다 이런 쪽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소가 해답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점들은 미국의 어떤 그 차관보죠. 슈피즈버크라고 하나요? 슈피즈버크 차관 같은 경우도 수소 연구, 수소가 판도를 바꾸는 에너지 차원이다. 그래서 가스도 어느 정도 부족하니까 이를 대체해서 수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상당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쪽인데 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역시 이제 여러 가지를 갖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화석연료 이런 유가를 통해서 지구가 지금 빨리 오염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도 촉발된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친환경 쪽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쪽이고 특히는 이제 태양광 풍력 이외에 더 나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수소 이에 따라서 이제 수소 자동차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고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와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물이라든가 이런 질소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로 다른 쪽에 비해서 친환경 쪽으로 탄소 배출도 적다 이런 쪽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미국 쪽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편으로 봐서는 러시아 침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고물가 창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번 내용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유럽 쪽에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그리고 그 중에서 수소를 통한 에너지 수출 이는 꼭 태양광과 풍력을 상당히 빠르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을 상당히 앞다른 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유럽 쪽에 자기네 나라의 어떤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좋은 입지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자, 이런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얻게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미 이제 전기차 시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수소 자동차도 생각보다 상당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주식 같은 경우도 이에 따른 어떤 해답이 상당히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국산 대체 에너지를 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 수소를 돌파구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 침공을 좀 기회로 삼고서 미국이 현재 천연가스 수출 또 대체 에너지 수출까지 꾀하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전일장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히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뭐 군사 부분을 철수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상당히 터키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충돌에 이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러 가지 밀이라든가 이런 쪽을 수출해서 가공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터키 입장에서도 이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 문제를 이제 충돌을 피하겠다, 철수하겠다,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가식적이다, 말뿐이다, 쇼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또 부채질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글쎄요, 이 내용들로 봐서는 역시 이제 러시아 문제, 지금 러시아가 시간은 길어지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거세게 지금 정하고 있고 러시아가 예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대도시 11개 대도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만 성공했고 나머지는 계속 오히려 이제 우크라이나 저항에 맞서서 실패하고 있고 이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일부 이제 땅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돌려받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뭐 철수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들 이에 따라서 전일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직접 이제 이행에 옮겨라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좀 후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뭐 국무장관이 진전 노력이 없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모습들 이런 불안한 내용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마다 물가가 이제 치솟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리 앞서서 5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급하게 올려야 된다,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뭐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서 경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경기가 망가지는 거는 우선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 빨리 급하게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자 그러죠. 네. 10년물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면 길게 맡길 수 있도록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들 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모습들을 네.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대부분 1년 뒤에 경기 추락 그리고 주가의 폭락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물론 아직까지 1년이 남았는데 설마 뭐 경기 러시아 문제만 지금 잘 매듭지면 이제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라고 긍정적인 시각에 따라서 좋은 종목을 사려는 뭐 그런 모습 때문에 네. 전일 미국의 일부 성장이 기대되는 펀더멘털이 기대되는 여러 가지 이제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네. 전체적인 시장의 스탠스는 여전히 지금 위로 갈수록 무겁다 이런 쪽을 다시 보여준 것 같고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시장에서는 이제 다소 공격적인 부담보다는 어느 정도 짧게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가뜩이나 여러 가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부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서로 이제 보이자고 하는 상황에서 또 뒤돌아보면 역시 이제 공격을 잔행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일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스탠스가 상당히 좀 위로는 부담스럽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일부 성장 펀더멘털의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전일 미국 주가를 상당히 보는 이런 모습들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 있었지만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사태인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더욱 더 가중을 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더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소비 심리들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마감 시황에서 조금 특이 사항이요. 저 유럽 증시 쪽에 독일이나 프랑스 지수가 큰 폭으로 좀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뭐 지표들, 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기대치보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외국인 매니저, 뭐 리서치센터 투자정보 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좀 의견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어떤 연준 의사 쪽에서도 물론 전일에서는 대부분 이제 5월 달에는 50bp로 가는 게 기정사실되는데 전일 이제 다른 쪽 미국의 이제 연준 의사 쪽에서는 25bp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힘든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선 중요한 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된다. 이 와중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경기 축소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이 한편으로 미국과 이런 러시아 문제 저울질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이제 비관적인 내용들은 일단 금리를 크게 올려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고 다른 쪽에 이제 긍정적인 스탠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달에 이제 금리를 크게 올렸다고 가정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주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경기적인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한쪽에서는 금년에 금리를 뭐 7번 해야 된다, 10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만 실상 만약에 이제 5월달에 금리를 크게 올렸다고 가정하면 주가는 폭락할 텐데 그렇다면 연준에서는 가장 힘든 주가도 폭락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어떤 미국의 시민들은 강한 경고에 대해서 불신감을 초래할 거고 이런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표를 상당히 좀 침몰하는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설사 5월 달에 강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면 뒤이어서 나오는 메시지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이어져가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 금리를 세게 향으로 갈수록 올릴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뉴욕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해결의 실마리 가능성 때문에도 있지만 큰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내용 속에서도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은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쪽에 무게중심을 두려는 이런 모습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특히 이제 어떤 미국과 영국의 그런 스탠스보다는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 철수하겠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실마리가 보인다. 이런 점들을 갖다가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잘 보이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적인 스탠스도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도 좀 천천히 가져갈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성장주 관점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내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올라갈까 밸류션이 비싸지 않을까 이런 2차 전지 기술주들이 전일 미국에 또다시 상승했다는 점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성장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내용보다는 주가가 올라간다면 역시 성장성 있는 종목 실적 가이던스가 확실한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다 구사하셔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다, 많이 빠진 걸 사자 이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 전일 미국의 어떤 기술주의 상승 그리고 우리 증시도 전일 2차 전지의 상승 이런 종목들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내용 상승할 때마다 이런 나오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면 더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들로 종목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또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불가피한 금리 상승 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 현재 미국 현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주가를 계속 따라가시면서 이제 종목의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제 상품 시장 또 보면요. 다행히 이제 유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WTI나 브렌트유가 좀 떨어졌고요. 국제 금가 기업은 또 상대적으로 소폭 좀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현재 이제 WTI 브렌트유는 지금 하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이런 유가 부분들이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유가가 네. 이제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일 러시아 사태 문제가 러시아가 특히 이제 뭐 군사지기를 철수하겠다 이런 기대감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들과 함께 특히 지금 뭐 사우디 쪽, 뭐 미국이 이제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뭐 러시아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유럽 쪽에 사우디 쪽을 통한 어떤 유가 수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가 비록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을 통해서 풀어가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점들이 전일 유가의 어떤 안정을 가져온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인플레이션의 안정, 유가에 대한 안정, 이 시장의 상품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는 모습들을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스탠스들 물론 이제 내일 또 하루가 다르게 러시아 문제가 상당히 좀 전일과 다르게 뭐 매듭이 또 꼬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렇습니다. 유가가 또 반등하면서 주가가 또 떨어지는 그쵸.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어떤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네네. 같고요. 특히 이제 5월 달에 과연 25로 갈 거냐, 50으로 갈 거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50으로 갈까지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미리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5월 달에 굳이 FOMC가 경기를 망치면서 50으로 가지 않고 좀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로 땅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보셔야 될 점들은 첫째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문제 해답 네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물가지표의 내용들 이런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또 예기치 않았던 중국의 상해 지역의 어떤 코로나급 확산에 따른 폐쇄 네. 물론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뭐 제조업 기반에 대한 시스템 중단 이런 점들과 함께 또 경기에 대한 부담 또 주가에 대한 하락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글로벌 펀더메니저 쪽이 그래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면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네. 매수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쪽을 시장에서 포인트를 두고 매매하시는 것이 네.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면 좀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엇갈리고 있는 장세인데요. 자,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매듭이 지어지고 또 상해 지역 봉쇄가 좀 해제되는 등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이제 상승한 뉴욕장을 보면요.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같이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장 저희가 이제 뉴욕 증시 좀 따라가면서 상승 그렇습니다.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좀 따라가면서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 출발은 미국 증시 영향에 따라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요즘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죠? 과연 우리나라 종목의 현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그런 섹터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만 하시는데 네. 시장에서 딱 두 가지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연관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섹터는 특히 이제 전기차 섹터,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특히 이런 쪽들이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앵커님하고 같이 이제 내용한 그런 종목들인데 미국 쪽에서 이번에 러시아 문제를 통해서 이런 친환경을 더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특히 수소차를 더 강하게 내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역시 이제 전기차 섹터들 네. 이런 관련주 친환경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를 보게 되면 물론 작년 1년 내내 올라왔다 해도 과언할 정도 2차전자가 그쵸. 너무 올랐고 특히 네. 밸류션이 비싸서 부담스러웠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 3월 달까지 3, 4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던 네. 이런 2차전지 섹터가 어느 정도 밸류션이 이제 시장과 함께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지 뭐 양극재 섹터 에코프로의 LNF,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섹터, 뭐 대주전자 재료, 심지어는 이제 전해질의 첨보 이런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축은 성장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네. 5, 6년 동안에 나오는 이런 전기차 섹터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 축에서는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쪽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재개발, 재건축, 건설 쪽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건설 쪽인데 이 건설 쪽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페인트, 시멘트, 건축 기자재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쪽이 공교롭게 러시아 쪽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시멘트 원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특히 이제 가격 전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멘트 네. 가격이 이제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시멘트 건설 쪽에 들어가는 있던 시멘트 쪽이 가격 전가를 7년 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다. 네.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시멘트와 여태까지 저기 페인트 그리고 심지어는 인테리어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한쪽 축에서는 성장 가도가 확실하면서 이번에 러시아 문제로 미국이 더 서두를 수밖에 없고 특히 네. 유럽 쪽에서도 이번 기회에 태양광 풍력을 빨리 앞당기자. 그래서 친환경을 뭐 심지어는 2050년으로 가기로 했는데 더 네. 빨리 앞당깁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탄소 제로를 더 빨리 앞당기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만 의존하던 어떤 천연가스를 줄이고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빨리 대체하는 걸 앞당기게 된다면 네. 어떤 친환경 쪽도 나아지고 특히 러시아 문제로 힘들었던 점도 해소되고 네. 이런 점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 시장에서는 한 축 역시 이제 2차 전지란가 수소 관련주 이런 테마 쪽이 한 축을 쥐고 있고 또 한 축은 정부 정책 관련주 수혜주가 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매매하는 쪽에서 이런 두 가지 섹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아침에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또 오르갈수록 밀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연동하면서 한 가지 키플랜 이번 주가의 어떤 3개월 넘는 끝없는 추락 속에 주가가 미국 주가는 거의 5, 60% 반등했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30%도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주가의 반등은 역시 핵심 키는 미국이 주고 있다. 그런 점들을 보고 내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를 담아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을 함께하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 수익이 날 것 같고 네. 점점 더 이제 종목 섹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가지고 종목 차별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계속 의아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이게 항상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장 스토리가 가장 명확한 종목을 전기차 섹터로 좀 꼽아주셨는데요. 자, 미국이 특히 수소차를 내세우면서 좀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함께 전기차들이 조금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난해부터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었고요. 또 윤 당선인 공약 중에 하나인 뭐 건설
건설 관련주 또 그거와 묶여서 페인트, 시멘트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조금 상당히 높았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나 시멘트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그 수석 매니저님 좀 이렇게 전망을 좀 제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망은 5월 전까지는 지금같이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주목하면서 외국인 매수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가담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장세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장세와 상당히 반대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 종목이 가니까 내 종목도 가겠지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특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유동성보다는 철저하게 실적이 확인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시장에 대한 매개가 추진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성이 더 나오는 종목 차별화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성장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종목을 좀 그쪽으로 포커스를 일부 가져가는 이런 종목으로 새롭게 리밸런싱을 해서 종목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맞춰가시는 것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충분한 어떤 수익률 제고를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저희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